하이하이, 주식과수원이에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지금 생각보다 구독자가 빠르게 늘고 있고, 그러면서 컨텐츠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도중 내가 만약 재테크나 돈에 대해서 더 어릴 때 더 일찍 관심을 가졌으면 내 인생이 조금 더 빨리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돈에 대한 교육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을 비롯한 돈이란 것에 대해 교육을 하는 컨텐츠를 제작해보고 싶었고, 그렇게 준비한 장기 컨텐츠 고등학생 돈 가르치기입니다. 일단 도움을 줄 우리 쿤테를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군태입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죠. 저는 지금 인천에서 인문계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쿤태라고 하고요. 예, 잘 부탁드립니다. 몇 살이시죠? 18살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네. 우리가 오늘 뭘 할 건지는 알고 있죠? 이제 돈 가르쳐 주신다고 들어가지고. 돈에 네.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네. 왜 돈을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아까도 말했듯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자본주의 시대니까 네. 이제 돈을 가지고 다 얘기가 되는 세상인데, 네. 이제 돈에 대해서 너무 모르면 안 되지 않나 싶어서 배워야 되지 않나. 한 달 용돈이 얼마나 되세요? 저는 일주일에 10,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역시 고등학생. 그러면 어쨌든 아까 우리 사회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본주의가 뭔지는 알고 있어요? 자본주의는 이제 자본으로 세상이 움직인다고 해야 되나? 그 자본이 뭔데요? 돈이죠, 소위 말하면. 맞아요. 쉽게 말하면 돈으로 돌아가는 세상인데, 우리가 그 자본주의에서는 생산수단과 생산물로 나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 공장이 있고 1억 원어치의 공장에서 생산하는 생산품이 있다고 하면은 넌 뭘 갖고 싶어? 갑자기 반말이야? 나는 1억 원짜리 공장이 당연히 좋지. 1억 원짜리 공장? 왜? 1억 원짜리 공장이 있으면 그 1억 원짜리 공장에서 나오는 이득이 전부 다 내 거가 되는 거니까. 너 1억 1억 없잖아. 원짜리 그러니까 1억 원짜리 생산품을 가지면 그 생산품 1억 원만 내 거가 되는 건데, 1억 원짜리 공장을 가지면은 1억 원 플러스 알파가 내 거가 되는 거니까. 맞아. 1억 원짜리의 생산품이 있어도 뭐 다른 사람한테 이걸 되팔고 그 수익금으로 또 상품을 사서 다시 되팔고 뭐 이렇게 돈을 벌 수도 있지만, 그거는 너의 노동력이잖아 어쨌든 간에. 근데 1억 원짜리 공장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공장이 너에게 그 자본을 계속해서 창출해주는, 그렇기 때문에 1억 원짜리 공장을 선택하는 게 더 현명한데, 너는 지금 1억 원짜리 공장을 가질 수 있어?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당연히 불가능하지. 어쨌든 간에 우리 초기 자본주의는 처음에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좀 자유롭게 냅뒀어. 그래서 정부가 개입도 없었고. 근데 1억 원짜리 공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너가 공장의 주인이라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일단 내가 직접 일을 하기보다는 분업을 해갖고 공동작업을 하는 게 더 빠르니까, 속도가. 사람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일을 시킬 것 같아. 약간 예상치 못한 대답이 나왔는데, 사실 누군가를 고용하는 건 당연한 거고, 생산품의 가격을 낮춰서 다른 공장의 소비자들을 우리 공장으로 끌어오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지. 그런데 여기서 절대적인 자본의 차이라는 게 나오는데, 1억 원짜리 공장을 본인이 100% 소유한 사람은 그게 가능했겠지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공장을 운영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자 비용이 들 거 아니야? 그러면 아무리 가격을 낮춰도 100% 자신의 자본으로 공장을 소유한 사람보다 가격을 낮추기가 힘들겠지.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가격 경쟁을 하려면 어떻게 했을까? 생산품의 가격을 무한으로 낮추는 게 불가능해, 이 사람들은. 그렇지. 그러면은 만드는데 들어가는 재료를 좀 싸게 하지 않을까?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다른 방법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노동자들의 숫자를 줄여가지고 최소한의 숫자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생산성을 늘리는 거지. 그리고 아까 초기 자본주의에는 정부의 개입이 없었댔잖아. 그래서 최저임금이나 뭐 고용을 보장해주는 그런 정책이 없어서 그게 가능했어. 근데 그러면 그냥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 돈을 빨리 갚아야 되고 돈이 없으니까 그냥 너 잘라버리겠다, 그냥 이렇게 한다는 얘기네. 뭐 그지. 근데 이거는 100% 소유한 사람도 이게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100% 소유한 사람은 노동자들의 임금도 삭감하고 노동자들의 숫자도 줄이지만 그냥 가격 자체를 낮출 수가 있는 거지. 왜? 이자 비용이 안 드니까.
공장을 대출을 받아서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자 비용만큼은 어쨌든 본인이 100% 소유한 사람보다 더 비싸게 팔 수밖에 없어. 그치? 근데 그렇게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버는 돈이 줄어들고 노동자들이 돈을 버는 사람의 절대적인 숫자도 줄어들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잘 생각해보니까 노동자들이 결국에는 소비자인 거야. 소비자들이 버는 돈이 줄어든다면 그만큼 생산품 같은 걸 사는 사람이 적어지겠지? 그러면은 공장들은 돈을 더 벌려고 노동자들을 줄이고 생산품을 사는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오히려 소득이 주는 거야. 이게 대공황이라고 하는데 대공황이라고 들어봤어? 그 미국에서 일어났던 거 아니야? 맞아. 20세기 초반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건데 이때 정부에서 개입을 하기 시작해. 루즈벨트라는 대통령 알아? 들어봤어. 이 아저씨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생각해낸 방법이 국책사업, 즉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창출해가지고 실업자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전략을 펼쳤어. 이렇게 노동자들, 즉 소비자들이 다시 늘어나니까 공장에 생산품을 사는 사람도 많아지겠지? 그래서 공장에서 다시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생산품의 가격도 다시 올리고 뭐 이렇게 됐어. 그게 후기 자본주의라고 해. 후기 자본주의. 공공사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과 그 사람들이 버는 돈을 늘려가지고 소비를 활성화하고 이걸 다시 세금으로 걷어서 다른 공공사업을 하고 이렇게 막 돈을 재분배하고 정부가 나서서 빈부격차를 줄이고 고용에 관련된 규제들을 만들어서 노동자들을 안정적인 상태로 만들어서 경제가 계속해서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든 거야. 근데 공공사업을 무한으로 할 수 있을까? 정부도 정해진 돈이 있으니까 그건 안 되지 않을까? 뭐 맞아.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는데 뭐 사고가 크게 났어. 아니면 자연재해가 막 닥쳤어. 이런 거는 변수잖아. 근데 이런 변수들은 항상 생기기 마련이거든. 그럼 노동자가 줄고 소비가 당연히 그럼 또 줄겠지? 그러면은 동장에서 돈을 예전처럼 벌려면 아까처럼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노동자의 숫자를 줄여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야. 이제는 고용 관련 규제들이 생겼고 법이 있으니까. 맞아. 최저임금이나 뭐 그런 고용을 보장하는 그런 제도들이 생겼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노동자들의 숫자와 임금을 유지하고 그러한 지출에 대한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공장들은 가격을 올리는 거야. 즉 가격이 올라가는 걸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 근데 가격이 보통 올라갈 때는 수요가 늘어가지고 가격이 올라가기 마련인데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근데 이번에는 수요가 줄었잖아. 수요가 줄었는데 일어나는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 그래. 그래서 이걸 해결하고자 신자유주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초기 자본주의, 아까 말했던 초기 자본주의, 자유경쟁 시대로 어느 정도 돌아가자는 개념이야. 그래서 미국, 한국, 일본 우리 다 신자유주의거든. 근데 어쨌든 규제가 줄어들고 세금이 줄어드니까 공장 주인 입장에선 직원이 아닌 막 아르바이트생을 뽑고 막 이러는 거지. 아까 초기 자본주의에서 막 문제가 있었잖아. 그런 문제들이 다시 발생하겠지 당연히. 그치. 그럼 100% 자기 소유의 공장을 가진 사람은 버틸만 하겠지. 근데 그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지겠고 망해가고, 그렇게 100% 소유한 공장 주인은 다른 공장들이 망해가는 걸 본인이 막 인수하고 다른 경쟁자들은 점점 뒤로 밀리고, 독점을 하니까 가격을 낮출 필요도 없고 시장이 안 좋으면 그냥 아르바이트생은 자르면 되고, 이렇게 부가 한쪽으로 집중이 되는 거야. 그러면 문제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이거잖아 사실.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최고의 방법은 아니지만 최선이다.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는 경제가 돌아가고 발전하고 있거든. 이게 현실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기죽고선 우리는 평생 노동자로서 살아가야 될까? 나는 그렇게 살기 싫은데. 그치. 누구나 그렇게 살기 싫을 거야. 근데 100% 소유의 자기 공장을 가진 사람은 처음부터 100% 소유의 자기 공장이었을까? 그건 또 아니겠지? 아니야. 그런 케이스가 더 많아. 그래서 금수저, 흑수저가 나오는 거지.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렇게 태어나지 못했어. 너는 지금 자본이 없으니까 너의 노동력이 생산수당이 되는 거야. 노동력이? 너의 노동, 너가 일을 함으로써 너의 시간을 팔아서 돈이라는 생산품을 얻는 거지. 근데 노동력은 당연하지만 노동력은 한계라는 게 명확하게 있겠지. 너가 아까 뭐 1억 원짜리 공장을 가지고 싶다 한 이유도 너가 굳이 일을 안 하고 있을 때도 그게 알아서 생산품을 만들어내고 뭐 누군가를 고용함으로써 막 그게 돈을 창출하기 때문에 1억 원짜리 공장이 더 낫다고 한 거잖아.
그치? 근데 너가 생산품을 가지고 그걸 팔고선 다시 또 사가지고 또 팔고 이러는 역할을 한다면 너가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은 창출되지 않잖아. 그치? 근데 노동력에는 이렇게 명확한 한계가 있는데 너는 생산수단을 만드는 걸 포기하지는 않을 거잖아. 그치? 아까 말했듯 그렇게 살기 싫으니까. 그치? 그러면은 현 사회는 내가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단순 공장과 생산품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지가 않아. 어마무시하게 많은 생산수단들이 존재하는데 그 생산수단들 중에는 너가 창조해낼 수 있는 것도 존재하고 뭐 너가 사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창조해내는 영역이잖아 그거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자본이 필요하고 그치? 결국에는 너는 노동력을 팔아서 자본을 창출하고 있어. 근데 그렇게 노동력을 팔아서 자본을 창출해서 생산수단을 만드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는 그걸 해야 되는 거지.